우리가 세력주 매매를 해도요, 아주 큰 주포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 100% 정도 보면서 이제 약간 중견 세력들이 있는데, 이 중견 세력들하고 주포는 대부분 대주주입니다. 중견 세력들이 보면은 약간 용돈벌이 하는 거죠.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데 용돈을 버는 거예요. 대주주가 연관이 돼 있지만은 주포 같은 경우는 크게 투자를 하고 발전할 때는 있다가 아니다 싶을 때 먼저 틀고 나오는 게 주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조막손.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한 10%, 20% 먹는 조막손 세력을 중점으로 매매를 해서 약간 회전을 높일 거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용돈벌이 하는 세력들한테 따라 들어가가지고 푸근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주포 스타일로 가서 내가 주포의 마음으로 좀 크게, 예를 들어서 차트를 그려보면은 조막손 세력이 여기서 막 짜잘하게 이렇게 먹어요. 빠지면은 매집해서 먹고, 빠지면 매집해서 먹고, 이게 조막손이에요. 중견 세력들은 이걸 뚫어 올려요. 뚫어 올려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튀어요. 그러면 주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용돈벌이를 하는 거죠. 요만큼씩 뭐 이슈나 이런 거 먼저 알아가지고, 주포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 투자했던 게 이번에 반응이 좋아,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먹을 수 있겠다, 주포는 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을 정리할 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업황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주포 입장에서는 들고 가면은 큰 손실 보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물량이 많잖아요. 주포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트는 거예요. 시원하게 먹고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막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포하고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고, 약간 중견 세력, 그 다음에 주포들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조막손 매매의 회전을 높일 거냐, 중견 세력들과 주포를 같이 아우르면서 할 거냐. 주포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씩 뭐 500%씩 튀고 이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세미시스코예요. 10년에 한 번 튄 거예요. 몇 배 갔나? 한 20배 갔나? 그리고 상패당하죠. 그 전에 나왔던 100% 200%짜리 용돈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포에 대한 느낌으로 가려면은 매직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은 돼야 돼요. 5년 10년. 그러니까 이 주포가 이때까지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보상받는 느낌으로 버릴 생각이죠. 왜냐면은 버릴 생각이 아니면은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없거든요. 회사 잘 돌아가면. 단기 요 작은 거죠. 조막손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견 세력이나 주포 입장에서 하면은 좀 흔들다가 이렇게 한번 튀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게 중견 세력이죠.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매집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포들이 작업치다가 한탕 해먹고 버리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부터 상장해가지고 한 번도 대시세가 안 났어요. 그리고 딱 10년 만에 튀어오르죠. 주포들이 움직이는 거는요, 사전 작업을 충실하게 하는 거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막손이나 중견이에요. 주포는 싸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막손 세력들은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런 것들은 주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요렇게 올리는 것들은 주포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주포가 아니고 약간 용돈벌이 수준이고, 진짜 주포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손바뀜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주포고요. 요런 거는 주포가 아닙니다.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손바뀜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은 이제 세력주도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 신고가를 보내는 게 주포다 생각해요. 역사적 신고가는요, 중견 세력이 못 보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투자했던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 다 먹는 거예요. 이건 주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세력이 있는 대신에 이 세력은 너무나 셉니다. 너무나 강하게 세기 때문에 개미 들기도 심하게 했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리는 지금은 완전 고점인데 SBB테크라고 있어요. 최근에 상장했는데 여기에 상장했던 물량 오늘 뚫어 올리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타점은 안 좋아요. 타점은 안 좋지만은 힘은 확인한 겁니다. 나 이 고점 뚫었어, 봤지? 까불지 마라. 이거는 개미가 절대로 이 매물을 못 뚫습니다. 이 매물을 절대 못 받아먹어요. 이런 종목이 나중에 개미 틀기가 나옵니다. 개미 틀기 나오고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다는 이 자체만으로 이 주포는 나중에 뭐 언제든지 이거를 뚫어 올릴 힘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좋은 자리가 온다면은 이 주포를 믿으라는 거죠. 여기 이 매물을 받아 먹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 리노고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상장된 시점에서 밀렸다가 이거를 뚫어 올려요. 근데 위에서 거래량을 보면은 크게 뭐 나가는 적이 없어요. 일단 한번 박스 만들고 밀었거든요, 주포가. 그러니까 이 주포의 힘만 확인한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요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보이나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신이 없으면은 역사적 신고가는 못 뚫어 올리는데 지금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느낌이 나오는데 한 방에 가진 않아죠. 여기서도 뚫고 쉬어가고, 여기서도 뚫고 쉬어가고, 여기서는 좀 올렸다가 여기서 자리 잡아버렸는데 이게 쉬어가는 자리가 나와요, 이 바닥에서는. 그래서 SBB테크는 지금 요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SBB테크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이나 성장성이나 뭐 어떤 업황적으로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걸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노공업처럼 몇 년간 쉬어지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SBB테크는 가치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차트만 보고도. 근데 리노공업도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실현의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빠지면 잡는 거죠. 빠지면 잡고 빠지면 잡고 이런 걸 좀 반복을 하는 거죠. 한 방에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을 지금 따라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딱 뚫어 올리면은 호랑이에 표효하는 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호랑이가 있구나, 세력이 있구나. 그러면 저거를
이거를 어떻게 요리하지? 내가 그 지형 지물을 보고 저 산에 있는 호랑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땡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